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젯밤까지 해서 미국은 현재 2거래일째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FOMC 소화속, 중국 헝다그룹 우려 완화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미국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FOMC에서 분명히 숫자로 보면 좀 긴축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에 어쨌든 감명을 받았는지, 시장은 어쨌든 이거래일 동안 일단은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그룹 관련된 이런 이슈가 어제 헝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것이 결국 미국 주식시장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숫자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시죠. 어젯밤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치가 32만이었는데 35만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값은 33만이었죠. 이건 숫자가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경제 회복이 안 좋다, 고용시장 회복이 느리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일단 예상치에서 한 10% 정도 더 나온 정도 값이죠. 좀 서프라이즈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시장이 어쨌든 연내 테이퍼링 현실화 되는 거고, 그 전일에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이슈가 딱히 엄청나게 쇼킹하거나 서프라이즈 하지 않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게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숫자는 대충 30몇만 대 정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움직이겠죠. 파월 의장 연설이 언제 예정이 돼 있나,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쯤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겠네요. 파월 의장 연설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 시장은 큰 갭으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할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건 오늘 밤에 있을 일이니까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뉴스 같은 게 있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거 정도, 지금 진행 중인 이슈니까 요거 정도는 참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내용을 봅시다. 셧다운,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표결 이제 하원에선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건데요. 9월 30일 날부터 폐쇄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상원에서 어떤 결과는 나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9월 30일 날, 9월 30일 그 전까지는 어쨌든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는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대부분 별일 없이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게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상관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긴 한데, 어차피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거든요. 셧다운 지금도 경제가 안 좋다, 회복이 된다 만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운다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면은 분명히 누가 됐든 쌍욕을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쌍욕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빨리빨리 시간 내에 통과를 시켜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저의 생각일 뿐이고, 그 전까지는 일단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 가능성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되겠죠. 9월 30일 날 셧다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 기사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기사 몇 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헝다 몰락 가능성을 대비하라라고 요구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 중국발 뉴스는 어디까지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디폴트를 용인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또 오늘은 또 디폴트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무튼 헝다 이슈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내부에 어쨌든
이 시진핑의 어떤 장기 집권 프로젝트 이런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분만이 알고 계시겠죠. 중국 그 북경에 앉아있는 시진핑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아무튼 우린 모릅니다. 그죠? 이런 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그거겠죠. 오늘도 뭐 헝다그룹이 올라가냐 뭐 내려가냐 그런 이슈 등등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 되긴 될 것 같고요. 뭐 재밌는 소식이 있긴 있는데,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뭐 나오긴 합니다. 참 하여튼 재밌어요. 이 터키는 뭐 어쨌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을 앞두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하네요. 글쎄요, 뭐 어떤 부작용을 뭐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터키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만 갈게요. 보통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국 통화 정책에 발을 맞추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튀어나오는 짓을 하면은 그 국제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매를 맞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미 뭐 매를 하도 맞아갖고 터키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미국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반등시 매도 전략이란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요. 어딘가 일단 저항을 그어놓고 그 저항 부근에 오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기계적으로 매수해보는, 숏을 매수해보는 그런 거 정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젯밤에 일단 S&P가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딱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 일단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S&P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한 중요했던 라인들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선이 잘 안 꺼지네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겠죠.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급락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S&P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돌파 안착을 했고, 뭐 약간 턱걸이 느낌 나지만 돌파 안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S&P 숏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S&P는 여기가 돌파 안착됐다면 이제 여기가 어떤 저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저항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내가 숏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이제 매집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살살살살. 어쨌든 최소한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매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여기 라인이 중요한 라인 같은데, 일단은 뭐 거기 살짝 터치하고 나서 지금 제가 선이 좀 살짝 잘못 꺼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 어제 고점이 대략적으로 그 자리인데요. 딱 일단 터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쯤 이 선 부근에서 그 숏을 매집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일단 근데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밤까지도 해서 이 자리를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N자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파월의장 뭐 말실수할 리는 없지만 그런 분이 삐끗하면 하락 N자로 또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뭐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에 걸렸고 S&P는 중요한 자리를 살짝 넘어간 이런 모습이고, 대응 각각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확 감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잘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얘도 어쨌든 어젯밤에 이평선들 끄어보니까 61선이 121선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쯤에 121선, 61선이 얘도 크로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도 조만간 어쨌든 정배열로 다시 한번 이게 쫙 펼쳐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직전이고, 그 전에 일단 뭐 눌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어딘가에서 양봉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굉장히 좀 주의하긴 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게 완전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그 마치 끝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섭게 죽여버리는 게 변동성 지수의 독특한 모습들이긴 한데,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여놓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살려주고 이런 모습들도 보일 겁니다.
조만간 변동성 확대. 다만 그게 이제 9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9월 말에는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9월 말은 넘어간다 치고 10월 달, 그죠? 어쨌든 10월 달에는 이게 이제 정배열로 하면서 쫙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뭐 들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별로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렸고, 이 어젯밤에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그렇다 치는데 달러하고 금리가 좀 재밌게 움직였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던 거를, 그러니까 FOMC 때문에 올랐던 걸 그대로 다 다시 되돌렸고요. 솔직히 이해는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전고점 어떤 저항이지 않습니까? 이 저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가 보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인데, 뭐 매물을 소화하나 보다라고 일단 뭐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이 어젯밤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참 많이 재밌는 세상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전 잘 뭐 도무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어쨌든간 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삼각 수렴형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금리는 어딘가로 이제 갈 생각인가 봐요. 어딘가로. 이거 삼각 수렴형이었죠.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FOMC가 이게 왜 이래 이게. FOMC가 끝나자마자 딱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날의 요 음봉은 속임수였던 것이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요즘 이렇습니다. 이게 반응이 하루 뒤에 뭐 늦게 나타나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긴축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일단 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그걸 또 생각해야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술주에 관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 작년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오던 요 구간에서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조정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 금리의 키워드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굉장히 난폭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기울기가 가팔라졌어요. 이 기울기들이. 그래서 움직이면 급등 급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급락은 끝내놓고 이제 다시 그럼 급등으로 갈 거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일단 하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채권 시장이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젯밤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요한 저항을 한 방에 돌파를 했으니까 약간 좀 이제 눌림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좀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의미 있는 양봉이 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 몇 달 동안 내려오던 이 금리를 또 몇 달 동안 또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면서 여기서 좀 매집이 들어가면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거라 일단 좀 신뢰도는 있어 보여요. 아무 장대 양봉이나 보고 저건 뭐 숏을 쳐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이거는 이 보시다시피 밑에서 매집했던 흔적이 있고 어떤 추세를 예로 이제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가는 첫 장대 양봉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어제 일단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일단 갭 상승 출발한 것까지 자연스럽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원웨이 상승도 뭐 가능하지 않냐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원웨이 상승을 하기에는 이 옵션 시장 쪽이나 이런 데서 파생 상품 쪽에서 일단 좀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갭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이거래일이라 표현할 수 있나요? 하여튼 연휴 전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이 411 정도 자리였는데 411 정도 자리를 강하게 갭으로 일단 넘어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방금 전에 이제 갭을 메워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갭을 결과적으로 메우지 못하고 다시 반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오늘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원웨이 상승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옵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원웨이가 잘 나타나지는 않긴 합니다. 이게 이제 상승 쪽에서 원웨이장으로 강하게 오르려면은 이제 풋옵션들의 항복을 받아내야 되긴 되는데, 오늘 풋옵션들이 항복할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 보긴 보거든요. 풋옵션들이 보통 항복을 한다, 옵션들이 항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직전 저점 이런 자리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구간, 예를 들어 이런 구간 안에 있다가 여기서 전저점 같은 걸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빡 내리꽂는 요런 순간, 요런 때는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풋옵션들이 죽어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원웨이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밑에 일단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들을 좀 몇 개 깔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원웨이로 강력하게 막 상승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단 뭐 그 정도 이야기를 일단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콜옵션 입장 쪽에서도 솔직히 좀 지금 계속 역배열로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원웨이가 나오긴 조금 좀 그런 구간이 아니냐. 일단 뭐 머리 위쪽에 좀 저항이 좀 많고 그런 구간이라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은 콜옵션들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하락이 이게 이제 언더슈팅, 페이크였고 이 자리에서 어떤 튼튼한 지지력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좀 시장이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콜옵션들도 오랫동안 어떤 지지력들을 보인 자리고, 풋옵션들도 만만치 않게 아주 오랫동안 어떤 지지력들을 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의 힘들이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힘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어디로 터질지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죠? 아무튼 이게 그 옵션을 봐도 뭐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힘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게 선물 이평선을 봐도 이평선들이 지금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힘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옵션의 측면에서 봐도 몇 달 동안 지금 옵션들이, 특히 풋옵션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얘도 뭔가 힘을 많이 모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터지면 어딘가로 굉장히 많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늘도 근데 제 생각에 뭔가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뭐 420이나 아니면 400, 이 두 개 자리 정도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20에 오거나 아니면 400에 오거나 했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지, 그 전에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뭐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어떻게 하고 내일 음봉이 나왔다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가만히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든 게 다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고 뭐고 간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아직 단기 하락 추세가 극복된 게 아니죠. 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도 뭔가 이게 지금 폭탄의 심지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이대로 죽이진 않으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좀 굉장한 좀 변동성 폭발이 좀 나긴 날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머진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우린 차분히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려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이겠습니까? 뭐 코스닥도 뭐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그냥 뭐 지켜봐야죠. 코스닥도 더럽게 강하니까요. 일단 가만히 일단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추격하기도 뭐 하고, 그죠? 하여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도 뭐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 알려면 헝다 그룹 뭐 주가 같은 거나 보고 뭐 이런 것들이나 보면서 좀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금리가 어젯밤에 튀어 올랐다는 게 조금 좀 깜짝 서프라이즈한 어젯밤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